자, 방송인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투표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제가 투표하고 내려오는데 예. 뒤에서 좀 안타까운 대화가 들렸어요. 선거의 중립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예, 어긋나지 예. 않고 많은 예.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예. 이야기인데 중년의 두 남성분이 대화를 하는데 야, 그 긴 거 비례투표에 2개 찍는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이제 한 남성분이 이 바보야. 예. 무슨 소리냐. 아. 그래서 한 표가 하나 너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몇 번을 찍으세요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헷갈리는 분이 그래서 계시는군요. 그 비례에서 예. 2개를 찍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투표용지 하나에는 한 표만 행사하셔야 된다는 점. 예. 네, 꼭 부탁드리고 그 관외 투표는 봉투. 그분은 하고 나오신 분인가요? 네, 그래서 나 무효표 된 거냐 하면서 거의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그리고 저는 관외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는 이 봉투에 넣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회사 앞에 있는 데 가서 해서 봉투에 넣으면 이거 이렇게 쫙 떼가지고 딱 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표라 그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밀봉하셔야 예. 됩니다. 이 2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청취자분들의 피드백 타임 있잖아요. 예. 이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현미 드릴 거기 근데 때문에. 담당 PD가 네. 윤혜 씨한테 아주 큰 권한을 주셨네요. 이 중 한 분 뽑아서 네. 현미를 네.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네, 하프 타임이니까요. 이 예. 시간은 제 시간이잖아요. 네, 권력은 네. 책임을 동반합니다. 잘 뽑으셔야 현미 됩니다. 제 돈으로 사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대파 관련해서 미니로 이애리님께서 이거는 이애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최불암도 출입 금지. 이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다른. 저도 못 알아듣겠고. 아니 뭐 아시면서 못 알아들어요. 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파하하 이렇게 웃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현미를 못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겁니다. 진짜 모릅니다. 예. 그리고 5580으로 문자로 주신 것 같아요. 선관위 담당자가 오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투표하러 올 때 대파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왜 내셨는지. 조금 후에 제가 잠시 하프타임 끝나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결될 테니까요. 네,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파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하프타임 끝나고 다음 코너에. 예, 네. 제가 마지막. 예. 6146님께서 파란색이나 빨간색 잠바는 입고 가면 벗고 들어가야 그럴 하는 리가요. 거냐. 이거요. 네, 이것도 한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672님께서 근데 상식적으로 투표장에 대파 들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번거롭죠, 사실. 예, 그런데 장 보고 나서 들고 갈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양파 쪽파는 되지만 대파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의대 증원 관련해서 미니로 이인수님께서 의협 회장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환자들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다수란 거를 의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저도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빅5 병원들이 예.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예. 굉장히 막 뭐 도산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위험한 기사들을 봐가지고 예.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임이 따르는 네.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 예. 지금 다 소개해드린 겁니까? 예. 저는 의대 관련된 의견을 예. 남겨주신 예. 분께 이인수님께 예. 쌀. 현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입니까? 쌀 뭐. 현미입니다. 백미 네. 아니죠? 네, 예. 현미입니다. 예. 네. 본인 돈으로 뭐 하나 더 얹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투표를 하셨어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공식 일정 중에 진행하는 사전투표라서 부부가 같이 투표하지 않는 것 외에 투표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투표를 3번 했어요. 오늘까지. 예. 취임 직후 지방선거에 처음에 20대 대선에서는 혼자 사전투표했고 취임 직후 지방선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했고 예. 오늘은 또다시 혼자 투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나 의혹이 있을 때는 혹시 혼자 투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그 혼자 투표하셨을 때 대통령 선거 본인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김건희 여사 둘러서 의혹이 나오고 있고 뭐 어떤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할 때 같고요. 네.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서 디올백 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대통령 부부가 총선 이 전국적 총선에 같이 이 투표하는 사진이 안 나온 게 전 기억에 한 분 생각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편이 없으시니까, 예, 혼자 투표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투표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꾸로 이건 뭐 물론 해석이고 추정이지만 네. 지방 일정을 뭐 일부러 만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면서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예. 그렇군요. 부산에서는 실제로 그런데 행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식목일 기념 행사.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런 거겠죠. 저 김건희 여사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서울에 같이 있으면서 노출을 안 하고 대통령 혼자 가서 찍긴 더 이상하고 그림이. 네. 그래서 이 출장 일정을 만들어서 굳이 부산에 가서 찍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무슨 뭐 이 가서 부산에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멀리 가서 찍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것도 그렇고 2년 동안 그동안 대통령 공식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특히 뭐 해외 외교 행사 같은 경우는 굳이 같이 가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또 같이 다녔고 순방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이후 4개월째 지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이후 113일째. 그래서요. 네. 그때가 이제 크게 논란이 된 다음에 그 어느 작은 외국 회사의 그 작은 파우치백, 네. 디올백이죠. 네. 예, 그거 이후로 전혀 나오질 않고 계신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그 전에 제 기억에 하여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대통령 부부가 이런 큰 선거에 왜냐하면 그건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 부부가 가서 자기 지역 자기 사는 곳에서 이렇게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네. 이 투표의 어떤 공정성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상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못 한다는 혹은 안 한다는 혹은 안 하게 됐다는 이 상황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PK 지역을 의식해서 혹시 부산에서 투표한 것이 아니냐? 왜 뭐 부산에서 그런 야당에서 그런 했을까?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야당은 여러 가지 그 부울경 격정 지역이 많고 하니까.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오는 거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상 반가워하지 않을 텐데요. 네. 이게 무슨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어떤 그래도 가셨으니까 투표하고 오신 거죠. 네. 예. 아니 뭐 저도 제가 네, 좋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가 아주 열이 받는 뉴스인데요. 현재 서울시 공공장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엔 우길기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우길기 사용을 금지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제안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기령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19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령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이 이미 그런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니까 알아서 싫어하니까 그걸 이게 무슨 말? 이거 진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안 하니까 조례를 뭐하러 두느냐 이 얘기인데 그 얘기 같습니다 보니까. 굳이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면이 뭘까요? 저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아니 너무 진짜 진심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가요. 그 진심을. 서울시의회 도쿄시의회 의원들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의원들 심지어 19명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 조례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3.1절 다른 날도 아닙니다.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일장기 달지 말란 법 있느냐라고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도대체 이런 짓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게. 의도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 합리적인 뭡니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번 윤석열 정부가 심하게 굴욕적일 정도로 일본의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홍범도 흉상 이전 있죠. 그리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제3자 변제 예.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독도 예산입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런 의중을 혹시나 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읽고 굳이 우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아니 한 어떤 약간의 돌출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죠? 예,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요. 더욱이.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시면 이분들은 열심히 그 대통령 의중에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강령의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가 된다. 예.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근데 선거 앞두고 특히 이런 과감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어떤 배포도 잘 그걸 배포라고 서울시 표현을 의원들. 예, 네. 참. 당 차원에서 조사 후에 어떤 엄정한 조치를 하는지도 지켜봐야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정하다면. 이거 진짜 예. 위험한 거잖아요. 만약에 폐지가 됐으면 우기기가 걸릴 뻔했잖아요. 예.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고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서정욱 변호사와 총선 현황 짚어보는 인터뷰 있고요.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